가뜩이나 스트레스 저항성이 낮은 친구가 연애에 대한 보상 심리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커지다 보니까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지치고요. 마음도 식어버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구실이 34살 피부관리사. 내향적이지만 친해지면 말 많은 잘 참는 성격. 나름 화목한 가정. 남자친구는 몇 살이에요? 동갑이에요. 34살.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사업 쪽으로 하고 있어요. 성격은? 약간 엄청 남자답고 표현 좀 잘 못하고 약간 츤데레 스타일? 사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남성적이에요. 일단은 안녕하세요. 6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2번 정도 제외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의 잘못으로 이별했다가 8개월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때 저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정리하고 한 달 뒤에 연락해서 다시 잘 만나고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전 남친과 연락 주고받고 만난 걸 들켜서 헤어졌다 엄청 빌어서 다시 만났어요. 동거 중 남자친구 사업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전 위로와 공감도 안 해주고 다른 핑계를 찾아 저 힘든 것만 얘기를 하고 동거 중 본집으로 회피하겠다 했더니 마지막에 남자친구가 지친 모습으로 가치관도 안 먹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 얼른 다른 사람 만나라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2주 동안 매달리고 찾아갔는데 단호했어요. 그 후 10일 뒤에 남자친구 입장 생각하며 미안하다는 장문 카톡 보냈는데 일십 당했어요. 그리고 설 연휴에 남자친구 혼자 제주도 다녀왔고요. 돌아오는 날 인스타 스토리 강아지 아픈 사진 올라왔길래 강아지 아프냐 카톡 보냈더니 일십 당했고 인스타는 비공개였고 마음이 돌아선 남자 돌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6년 만났는데 어떤 잘못을 해서 이별을 했어요? 인제 그 사업이 좀 잘 되면서 너무 밖으로 나가 졸고 그때도 동거 중이어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어 가지고 그땐 제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땐 제가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다른 여자를 핸드폰 봤을 때 음, 막 여자들이랑 연락하고 있었는데 말은 따로 안 음. 헤어질 때. 아 그래요? 큰 잘못했네. 왠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음.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8개월이잖아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잖아? 8개월 정도면요. 완전 과거 미화가 돼요. 8개월 정도 기간이면요. 보통 정서적 퇴색 편향 제가 말씀드렸던 이 페이딩이 6개월 뒤에 보통 가장 커져요. 완전 미화. 무드멜라 증후군이라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완전히 그냥 좋았던 기억만 나오는 거야. 동거도 했었고. 음.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어도 어때? 이 애착 그 다음에 이 남자친구의 잘못도 사실은 매력 하락이 아니라 신뢰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어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두 번째 이제 터닝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네. 남자친구 사업이 힘들어지잖아요. 이때요. 네. 자, 이게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구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욕구. 네.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저항성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민하고 네. 그리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체질로 맞아요.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안 될 때는요. 도파민의 주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관심과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사업으로 돌아가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때요? 연애에 대한 욕구나 연애에 대한 보상 심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나에 대한 마음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위로 공감도 잘 안 해주고 약간 속된 말로 구실님이 찡찡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네. 어때요? 가뜩이나 스트레스 저항성이 낮은 친구가 연애에 대한 보상 심리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커지다 보니까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지치고요. 네. 마음도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는 네. 거고 다른 사람 만나라면 헤어지자 이런 말도 나오는 거야. 왜? 네. 지금 연애에 대한 욕구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미안하다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뭐 강아지 관련해서 공감대를 쌓으려고 했지만 일십. 그러니까 네. 이거는 왜 생기냐면 스트레스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구실님 사연도 제가 왜 통화를 하자고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상담을 오잖아? 그럼 착각을 해요. 아 상대방이 사업하느라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내 서운하다는 표현만 하고 상대를 더 지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때요? 이해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고 신뢰를 쌓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예 잘못된 방향성이라고요. 왜? 상대방은 아. 아까 말했다시피 연애에 대한 보상 심리가 적어요. 이것도 마음이 식었다는 거야. 욕구가 없는 사람이라고. 음. 그런 사람한테 미안해 이래봤자 와닿지가 않는다고. 그래 알겠어. 나 혼자가 편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때는 솔직히 운도 좀 필요해요. 운이 어떤 거라면 아. 상대방의 사업이 조금 잘 풀린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이 그래도 구실이 있었을 때가 조금 의지할 수 있었는데 음. 이 상태가 없다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요 그럼 어떻게 네. 접근해야 되냐? 이 사람이 나를 붙잡게 만들거나 아니면 훨씬 더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도 힘들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구실이 마저 없어? 나 못 버텨.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어렵죠. 네. 지금 상대방이 욕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 상대방이 인스타 보고 카톡을 했는데 씹혔고 비공개로 바꿨잖아요. 비공개로 바꾼 이유는 보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상대방에 대한 애착을 끊어야 돼요. 남자친구 인식 속에서는 아직 얘가 나를 잊지 못했구나. 뭐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구나. 그리고 음. 너무 오래 사귀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애착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상실감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 상실감을 엄청 키우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때는 내가 먼저
관계를 정리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내야 돼요. 아, 또 보내도 돼요? 카톡을? 근데 이제는 조금 텀을 두고 해야죠. 왜냐면은 인스타 스토리 보고 나서 갑자기 이제 정리하겠다 이래버리면 조금 쪽팔리잖아요. 아무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오랜 시간 만나가지고 나도 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도 여유가 없어서 너의 사업 관련 문제를 받아주지 못했었는데 너도 일도 잘 안 풀리는데 나까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연애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을 것 같다고, 이렇게 뒤늦게 미안하다고 해서 참 미안하고 네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이 상했을 것 같다고, 근데 너도 이쯤에서 우리 관계를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마무리하는 멘트를 네. 수위를 정해야죠. 아무튼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친 케이스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적인 문제나 어떤 연애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강하게 나가야 돼요. 나도 똑같이 뭐 다른 사람 만나겠다, 다른 사람 생겼다, 이런 식으로 가거나, 그게 아니라면 나도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며 지내고 있다, 이런 어떤 압박을 주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의욕이 바뀌지가 않아요. 공백기를 많이 가져야죠. 아, 최소 2개월 이상 가져야 돼요. 저렇게 보내고 2개월 이상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일단 두 분이 나이가 그렇게 적지도 않고요. 네네. 연애 기간도 똑같이 6개월이나 길고 동거까지도 했었는데, 심지어 네. 재회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힘들다고 확 놓아버리잖아. 제가 구실님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아예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남자 만나셔야 돼요. 진짜 미래를 그릴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요. 왜냐면 이 사람과 운 좋게 재회가 되더라도 헤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때 가서 나는 나이가 들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려면 눈을 한참 낮춰야 돼요. 6년이나 만났는데도 이렇게까지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관계는요, 엄청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죽은 인연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강아지 아프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의 인식 속에서 구실님은 어떤 여자일까? 나 힘들 때 그냥 본인 힘든 것만 이야기하고 매달리고 이런 여자로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사귀다 보니까 애착도 커가지고 이별에 대한 실감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이거를 엄청 강하게 끊어내야 된다.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상대방이 단기간에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질문 주시면 마지막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강하게 안 나가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재회가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상대방은 지 잘못으로 이별을 했는데도 8개월 뒤에 왔어요. 맞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2달, 3달 연락이 올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지 잘못이면은 뭐 일주일, 2주, 뭐 한 달 만에 와야 돼요. 미안하다고. 저는 수동적인 스탠스는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나다가 얘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고민하는 정도로 이 사연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지침은 언제 보내야 될까요? 최근까지 강아지 아프네 이런 카톡을 했다가 이제 와서 180도 변한 모습으로 딱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그쵸. 3주. 왜? 그 정도 기간이 지나야 다른 남자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합리적 의심이 드는 기간이니까 3, 4주 뒤에 보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안 보내고 그냥 2, 3개월 뒤에 제가 또 연락을 하는 건요? 그렇게 해서 제외를 한다면 날리지 않지만, 이 사연은 구실님이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남자의 의욕이, 이 연애에 대한 의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내가 먼저 연락하면은 어떨까? 가뜩이나 남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남성적인 사람에게는 여자가 저 자세로 가면 더 매력이 떨어져요. 가치가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먼저 오지 않는 한 아예 포기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진짜로 이 사람만 바라보다가 내 네, 인생 맞아요. 노처녀로 끝난다, 이런 마음으로 어때요? 새 출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 있기를 응원할게요.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S였어요. 감사합니다. 네.